내연기관 차량을 연간 1000만 대 생산하는 토요타가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렉에서 나온 이 한 줄이 일본 전기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의 자부심이 강한 일본 역시 아이오닉5가 토요타, 닛산 전기차보다 낫다며 니케이가 비교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자동차 바퀴 하나 제대로 조리 못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향해 레이스를 시작할 때 하이브리드만을 고집하며 전기차 레이스 출발선에서 늦게 출발한 일본 자동차 업계, 그리고 그 대표주자인 토요타가 기존 내연기관의 강자라는 이미지를 전기차로 끌어오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조롱까지 들을 정도로 전기차 전환에 유독 신중했던 토요타는 작년 말에 BG4S, E-팔레트에 이어 소, 중, 대형 SUV, 픽업 트럭, 경상용차,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경쟁업체보다 더 다양한 전기차 실물을 공개하며 잠자던 사다가 깨어났음을 알리며 앞으로의 포부를 알렸습니다. 당연히 세계 굴지 기업인 만큼 떨어졌던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17대의 차량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공개된 17대의 차량 중 대부분이 검은색 창문 때문에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한 대만 내부 인테리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BG4S로 토요타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은 왜 이러는 걸까? 그것들은 전부 실제 움직이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찰흙으로 1대1 모형으로 제작하는 클레이 모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라인 테이프를 마저 자르지 못해서 튀어나온 것도 보일 만큼 업계 전문가들은 토요타가 아직 전기차를 선보이기에는 부족하고 현재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아직 모형 제작 단계에 있으며 두세 대의 차량만이 2-3년 후에 나올 정도로 개발이 진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아키오 회장이 자신있게 뱉은 포부는 자신감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가리기 위한 명백한 의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위기가 토요타를 덮쳤습니다. BG4X가 운전 중에 바퀴가 헐거워지는 결함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환불 보상책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처음 결함이 발견되었을 당시 토요타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전까지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반납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무료 대체 차량과 약 5,000달러 상당의 별도 보상을 약속하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량을 다시 사드리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타는 또 한번 의태를 보였습니다. 토요타니까 환불을 해주는 것이다. 토요타니까 가능한 보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토요타 리콜 사태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당시 아키오 회장은 미국 의회에 불려가 미국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숙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타가 전기차에서 망신살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이오닉5가 토요타 닛산 전기차보다 더 낫다는 비교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는 일본의 내연기관차로 진출했다가 철수한 역사가 있지만 이번에는 아이오닉5를 필두로 다시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아이오닉5의 일본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토요타 BG4S와 비교를 했는데요. 일본 출시용 아이오닉5의 기본 배터리 용량은 58kW에 주행거리는 498km로 가격은 478만엔이며 아이오닉5 성급 모델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72.6kW에 주행거리는 618km에 519만엔입니다. 닛산이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 아리아의 경우 아이오닉5보다 66kW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주행거리는 오히려 470km로 더 짧고 가격은 539만엔으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토요타의 BG4S 역시 71.4kW 배터리로 아이오닉5와 비슷하지만 주행거리는 559km로 아이오닉5 상급 모델보다 60km 짧으면서도 가격은 600만엔으로 아이오닉5보다
80만엔이나 더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전기차를 보며 셀링 포인트를 느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을 만큼 디자인, 내부 공간, 성능 등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BZ4X는 한국의 1세대 니로 전기차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차량이 전륜 구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가 토크가 좋기 때문에 전기차를 전륜 구동으로 만들게 되면 앞바퀴가 헛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대부분은 거의 다 후륜 구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만 출발 시에 전기차의 뒷바퀴에 무게가 쏠리면서 전기차만의 토크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륜차를 주로 생산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서 전기차에서도 후륜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륜 노하우로 전기차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국의 현대기아도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 익숙한 전륜 구동으로 만들었지만 점차 전기차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e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을 만들고 현재는 아이오닉5, EV6, GV60 등 대부분을 후륜 구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BZ4X를 니로 1세대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도요타는 뒤늦게 전기차 출발선에 올라선 만큼 전기차에 41조 원을 투자하겠다,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협적인 것이 전고체 배터리 선언인데요. 기존 배터리는 전해질 배터리로 단점으로는 불이 잘 난다는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배터리와 달리 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액체인 전해질 배터리보다 밀도가 높아 배터리 용량이 2배 이상 향상될 수가 있고 화재의 위험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초과학과 소부장에서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기술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기차 후발주자에서 선두그룹으로 단번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페트리얼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LG와도 배터리 합작사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로봇 AI 연구소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타스를 인수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멈추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